자, 그런데 백제 분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위덕왕 45년 수의 군대를 이끈다. 예, 그 군대를 길잡이 해주겠다. 대기를 요청하다. 598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백제 분기 기록이에요. 자주색 글자는 보겠습니다. 위덕왕은 수나라가 요동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군의 길잡이가 되기를 청하였다. 수문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이제 편지를 보내야죠.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왕년에 옛날에 고구려가 조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대등한데 내가 너한테 왜 조공해? 하려면 네가 해. 고구려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 고구려가 조공했다고 표현한 거는 다 개뻥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백제 본기에. 자,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장수에게 명하여 제목을 들어 엄하게 나무라기만 했어. 졌으니까. 토설하여 발설하게 하였는데 고원, 영양태왕과 그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죄를 청하기에 짐이 이미 용서하였으니 정발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수나라는 우리 사신, 백제 사신을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고구려가 잠옷 그 사실을 알아채고 군사를 일으켜 국정을 침략하였다.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응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영양태왕이 백제를 응징합니다. 그러면 위덕왕은 왜 길잡이가 되려고 했을까? 위덕왕. 왜? 자, 고구려하고 수가 지도를 보면 서로 이렇게 싸우면 전선이 일로 집중이 돼요. 고구려가 일로 집중. 수는 지금 백제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고구려를 쳐야 되니까. 그러면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방어는 안 하고 바로 신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신라가 공격해와도 방어하기가 쉽고. 그러면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하고 수는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예, 열심히 두 나라가 싸워줘야 백제는 사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라는 게. 2년이 지나서 11년 1월 신집을 편찬하다. 600년 1월 신집 역사책입니다. 11년 정월에 대학 박사, 고구려의 태학이죠. 이문진에게 조서를 내려 명령하신 겁니다. 역사를 내려 옛날의 역사를 요약하여 신집 5권을 만들게 하였다. 북초 나라 초기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역사적 사실을 100권으로 적고 이름을 6이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줄여 정리한 것이다. 네, 6이라는 역사책 100권짜리가 있는데 그걸 5권으로 다시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만큼 영양태왕 시절은 고구려가 강국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13년 8월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영양태왕은 13년 8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다. 이거는 고구려 본기에는 안 나옵니다. 백제 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왜 지금 집어넣냐면 백제하고 신라의 영토 변화가 나와요. 전쟁이 나서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났고, 왜 고구려는 지금 수나라를 대비해야 되니까 백제하고 신라에는 백제하고 신라가 싸우든 말든 조금 한 발짝 밖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토의 변화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백제 본기 무왕 3년. 드디어 무왕이 나왔습니다. 정복군주죠. 신라 땅을 많이 정복하시고 이분 무왕 때 드디어 산동반도로 진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산동반도가 백제의 땅인데 왜 백제가 그쪽에 영토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때가 돼야죠.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백제의 영토가 산동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이 앞으로 백제 본기엔 자세히 나오겠죠. 고구려 본기는 참고적으로 영토의 변화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자, 무왕 3년 가을 8월에 무왕이 군사를 내어 신라의 암악산성, 모산성이라고도 한다를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왕 시절이에요. 정예 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신라가 소타, 외석, 천산 나옵니다. 옹잠 등 4개의 성을 쌓고 우리 경계에 쳐들어와서 핍박하였다. 가까이까지 쳐들어왔다. 왕이 노하여 좌평해수, 좌평, 벼슬 이름이고요. 해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해수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4만이면 기병이 최소 10,000명 이상입니다. 거느리고 나아가 그 내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런데 소타, 외석, 옹잠은 모르지만 천사는 지명과 그 기록이 지금도 나옵니다. 자, 보면 우리 여기 천산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백제가 노란 땅이 백제고요. 이 보라색 계열이 신라입니다. 천산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물줄기 흐르죠. 자, 여기도 물줄기 흐릅니다. 요 위쪽에는 태산하고 이런 산들이 있고요. 여기.
이게 옛날에 우산국 지역 거기네. 예,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거기를 신라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천산이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제가 이제 천산을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책 보고 지도를 통해서 이 위치가 어딘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보고 삼국 고려 지명지도입니다. 제공은 책보고 TV에서 했습니다. 자,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웅천 보이나요? 자, 웅천. 자, 웅천이 웅진이라고 보이면 되고요. 또 비성이 사비성으로 찐상구에서는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제 임금님들이 사냥하다가 아산, 호산 보이고요. 자, 동명도 보이네. 백제 5도덕분 중에 하나. 자, 우산국. 자, 우산 여기 있잖아요. 우산. 자, 그 밑에 천산 보입니까? 천산. 천산이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가 신라하고 백제의 국경이었는데 신라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천산 있는 데까지가. 자, 우산국은 여기가 우산국이에요. 여기. 위쪽은 산으로 막혀 있어서 백제가 못 내려오고요. 오른쪽은 강이 있어서 신라나 고구려가 못 내려오고요. 이쪽도 강이 있고. 여기가 우산국입니다. 예전에. 자, 우산국 주변이라고 했어요. 천산이. 요 천산. 위치 보이죠? 백제하고 신라가 천산 이 부근을 경계로 했구나. 그리고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기 산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 약간의 산악 지역이에요. 경계로 삼기 좋은 지역이죠. 산맥과 강 이런 것들이 국경으로 삼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책 보고 지도를 통해서 직접 그 지명과 지역을 현재의 지도를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자, 천산. 여기가 천산이에요. 자, 천산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요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뒷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장군 건품과 무운이 무리를 거느리고 막아 싸웠다. 해수가 백제의 좌평이죠. 지금 장관이에요. 장관.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천산 서쪽의 큰 진펄 가운데로 물러나 군사를 매복해놓고 기다렸다. 자, 무운이 승세를 타고 갑옷 입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큰 진펄에 이르자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 백제 군사들이 일어나 급히 공격하였다. 무운은 말에서 떨어지고 군사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운의 아들 귀산이 이때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 싸우러 간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찍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군사는 마땅히 싸움터에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감히 도망쳐 물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겠는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너희들도 죽을 때까지 싸워주쇼. 귀산은 말을 아버지께 주고 자기가 타고 온 말을 아버지에게 주고 즉시 소장, 장군 밑에 있는 적은 소장입니다. 작은 부대를 거느린 장군. 추왕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아버지 대신 죽은 거죠. 아버지는 대장군이니까. 나머지 군사들이 이것을 보고 더욱 분발하니 우리 군사가 패하였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해수는 겨우 죽음을 면하여 말 한 마리를 끌고 혼자 돌아왔다. 자, 이 전쟁을 보더라도 무왕이 드디어 신라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양탕 14년 8월 북한산성에서 신라에 패배하다. 자, 14년에 태왕이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왕이 병사를 이끌고 한수를 건너오자 진평왕이죠. 성 안에서 북을 올리고 떠들면서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은 저들은 많고 우리가 적어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하여 퇴각하였다. 자, 한수 지역의 북한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고구려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영토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영양태양 18년입니다. 자, 14년에서 4년 후죠. 영양태양 18년 돌궐에서는 수양제와 마주치고 백제와는 싸우다. 서기 607년의 얘기입니다. 자, 18년 돌궐의 장막에서 수양제와 마주치다. 18년 607년 애초에 양제 수양제 4년입니다. 그때가 수양제 604년에 자기 아버지 수문제를 독살해서 죽여요. 그리고 본인이 수나라 임금이 되는데 그때가 수양제 제2 4년입니다. 수양제가 계민, 돌궐의 칸입니다. 돌궐의 칸. 가한이라고도 나옵니다. 기록엔 가한인데 우리는 그냥 칸이라고 그러면 돼요. 음차한 거니까. 칸은 지도자, 왕 이런 뜻이죠. 칸이 장막에 행차하였는데 우리 사신이 계민의 처소에 있었다. 계민이 감히 숨길 수 없어서 우리 사신과 함께 수양제를 만났다. 수양제의
수나라의 벼슬입니다. 황문시랑 배구가 수양제를 달래며 말하기를 고구려는 본래 기자를 봉한 땅으로 한나라 진나라 때에는 모두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이 하족이 고구려를 군현으로 삼은 것처럼 그 일부 땅을 군현으로 삼은 건데 뻥을 치는 겁니다. 기록에. 지금에 와서는 신하의 도의를 지키지 않고 별개의 다른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독립국가 천자국이 됐던 얘기죠. 선제 수문제가 그들을 정복하려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고수 1차 전쟁을 말합니다. 다만 양양이 못나고 그때 정복을 하러 간 장군이에요. 어리석어. 한왕 양양 기억납니까? 예. 군대를 내었지만 공이 없었습니다. 예. 졌단 얘기야. 돌려 말하는 겁니다. 폐하의 시절을 맞이하여 수양제의 시절을 맞이하여 어찌 취하자나 예의가 바른 지역을 끝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게 하겠습니까? 취하라야 고구려를 공격하세요. 네, 이 뜻입니다. 지금 저 고구려 사신은 계민이 나라를 들어 계민이 돌고를 수나라에게 바쳐서 따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 따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몹시 두려워함을 이용해 사신을 위협하여 입조하게 하소서. 자, 입조는 생각해 보세요. 천자국이 있어요. 그럼 제후국이 있으면 입조는 가서 인사하는 거야. 임금이. 자, 입조는 천자국이 제후국에 가겠어요? 아니죠. 제후국 왕이 천자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입조라고, 입조. 자, 그런데 수나라가 지금 자칭 천자래, 수나라가. 근데 돌궐이 있어. 지금 돌궐의 칸, 계민 칸한테 갔어. 이거 누가 입조한 거예요? 수가 입조한 거야, 수. 그러면 누가 위야? 여러분들 딱 지금 봐봐. 얘가, 수나라 천자가 돌궐 칸한테 입조했다? 그러면 돌궐의 칸이 천자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 수가 제후가 되는 거죠. 근데 기록은 이상하게 묘하게 꼬아놨어. 마치 수가 천자인 것처럼. 아니죠. 이 입조라는 단어만 봐도, 야, 이거는 뻥인데, 돌궐이 더 위 같은데, 이런 감이 오면, 역사적인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네. 자, 다음 기록. 수양제가 그 말을 따랐다. 네. 우홍에게 칙서를 내려 널리 선포하며 말하기를 짐은 계민이 성심으로 우리나라 수를 받들었기 때문에 친히 그의 장막에 왔는데 뭐 개똥 같은 말을 하고 그래. 뭐 계민이 성심으로 우리를 받들어. 아니 수나라가 고구려 칠래니까 돌궐이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사정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계민한테 가서 부탁하러 간 거야. 이거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 내년에는 마땅히 탁군으로 갈 것이요. 탁군은 이게 고구려를 침략하는 그 유주 땅을 말합니다. 이따 설명합니다. 어딘지는. 그대는 돌아가는 날에 그대의 왕에게 이거 우홍이니까 우리 고구려 신하죠. 우홍이 그 돌궐 땅에 간 바로 그 사신이죠. 예. 그대의 왕이 말하여 마땅히 빠른 시일에 와서 조활하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오. 안 죽일 테니까 와서 나를 천자로 모셔라. 자, 살피어 길려주는 예는 마땅히 계민과 같게 할 것이요. 계민을 내가 살려주듯이 고구려도 살려줄 것이다. 근데 좀 이상하죠? 계민에게 왕이 직접 인사가? 신을 보내면 되지. 고구려가 언제 제후국한테 고구려 태왕이 인사라고 가는 거 맞습니까? 다 신할 보내. 절대 왕이 안 가. 근데 수양제가 직접 갔네? 무슨 천자야. 천자라고 칭하고 싶은 거지. 만약에 혹여 조활하지 않는다면 계민을 거느리고 그대의 땅을 돌아올 것이다.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계민을 대동하고 전쟁을 안 해. 2차 전쟁을 보면 계민한테 부탁한 거죠. 고구려 칠 테니까 우리 뒤통수 치지 말아주세요. 자, 태왕은 황제 밑엔 제후국을 말한다. 번의 예가 잠옷 이지러져서 수양제가 토벌에 올까 두려워하였다. 계민은 돌궐의 가한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 기록입니다. 근데 자, 찐삼국사 입장은 이미 밝혔듯이 수양제가 직접 돌궐의 계민칸에게 입조한 것으로 보아 돌궐이 수보다 상국이거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를 치기 전에 후방의 돌궐을 달래러 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역사를 억지로 해석하면 그건 억지야. 이게 부드러워요. 수가 지금 양자 고구려를 쳐야 되는데 아버지도 못한 걸 자기는 해야 돼. 그리고 천자고 고구려를 쳐야만 진정한 이 선비족과 동이족 사이에서는 진정한 천자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 5월입니다. 송산성과 석두성에서 백제군과 전투를 벌이다. 18년 여름 5월에 군대를 보내 영양태양의 군대를 보낸 겁니다. 백제 송산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군대를 옮겨서 석두성을 습격하였는데 남녀 3,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자, 한 번 점령을 해서 3,000명을 사로잡았지만 성을 함락시켜서 끝까지 점령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자, 백제하고 한번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수나라하고 혹시 전쟁할 때 백제는 수나라 편 들지 마 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양탄 19년입니다. 신라를 공격하다. 19년 2월. 아까 1년 전에는 백제 공격, 이번엔 신라를 공격한다. 신라 북쪽 변경을 습격하다. 19년 봄 2월에 장수에게 명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습격하였는데 8,000명을 사로잡았다. 자, 두 달 후 19년 4월입니다. 신라로부터 우명산성을 빼앗다. 19년 여름 4월에 신라 우명산성을 쳐서 빼앗았다. 역시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백제하고 신라를 쳐서 니들 우리 고구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 잠잠히 지내면 큰 피해는 없을 거야. 잘못 건드면 니들 전면전 들어가.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드디어 영양태양 22년 23년 이 제2기간에 제2차 고수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나와요. 611년부터 612년까지의 얘기입니다. 22년 영양태양 22년 2월입니다. 자, 이 내용 고수전쟁이니까 내용이 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선언하는 조서를 내리다. 611년 2월. 시작은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22년 610년 봄 2월에 이때부터 이제 공격 준비해 이야기하는 거. 수양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토벌하라고 하였다. 자, 요때 같은 시기예요. 백제봉기 무왕 12년 2월에 어떤 기록이 있냐? 수의 국지모 사람 이름이다 보내 고구려 공격을 논의하다. 같은 시기예요. 수양제가 장차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니 무왕이 국지모를 수나라에 들여보내 행군 기일 일정을 요청하였다. 협조하겠다 이 뜻이에요. 양제가 기뻐서 후왕의 상을 더해주고 상서 기부랑 성류를 보내와서 왕과 함께 서로 모의하게 하였다. 자, 백제도 수나라에 직접 왕이 가지는 않습니다. 사신을 보내지. 왜? 백제도 청자국인데. 자, 이 얘기는 백제 입장에서는 뭐다? 수하고 고구려가 싸우면 백제는 고구려 신경 안 쓰고 신라만 두들길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이후에 무왕의 행적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22년 4월입니다. 수의 군대가 탁군에 집결하다. 22년 여름 4월에 거가, 천자의 수제를 거가라고 합니다. 자, 이 거가 누구의 거가겠습니까? 예, 수나라 양제의 거가 수제입니다. 탁군, 이 탁자가 한자가 지원이 안 돼서 예, 군자만 나와서 탁군의 임삭궁, 탁군의 대궐이 있는 거예요. 예, 수나라도. 임삭궁에 이르자 사방의 군사가 모두 탁군에 모였다. 자, 수나라 군사가 탁군에 모이는 겁니다. 자, 이 탁군이 어디다 하면, 일단, 자, 요소 지역은 제가 고구려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수나라가 져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땅은 요소 지역의 일부 이 땅, 원래 고구려 갖고 있던 땅은 고구려 영ян탕이 다시 가져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후에 수나라의 공격 루트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나라가 공격을 하려면, 자, 지금 수나라는 어디를 수도로 보고 있다? 예, 안평, 동왕성을 수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동성을 지나서 가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예, 여기를 뚫고 가는 게. 두 번째는 해로를 타고 가는 길이 빠릅니다. 이거는 1차 고수전쟁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나라가 출발할 곳은 어디냐? 이 요소 지역의 한 부분. 여기가 유주라고 하거든요. 유주. 네. 유주. 여기가 탁군이에요. 탁군이 있는 곳. 탁군을 유주에 편입시켰다. 유주를 탁군으로 편입시켰다. 이게 수나라 당나라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수나라 수도가 서안인데 서안에서 군대를 집결해서 가려면 이거 항아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 효율성이 없잖아요. 전쟁은 속도전이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지휘관은 없거든요. 이 당시에 임금들은 다 군대 지휘관 출신들입니다. 수나라 양제도 자기 아버지 문제가 임금인 시절에는 왕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정벌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군사적인 전략 전술을 짤 줄 압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어디서 군사를 집결한다? 여기 탁군. 여기서 군사를 집결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탁군 유주에서 집결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요소 진평 2군 지역을 수나라가 점령을 했다면 여기서 집결을 했겠죠. 진평 2군 이 지역에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유주에서 집결했다는 얘기는 이 진평 2군 지역, 고구려가 점령한 이때 진평 2군은 수나라가 점령을 못한 것으로 이온바세의 찐상국사는 해석을 합니다. 참 탁월한 해석 아닙니까? 22년 10월 이게
그 고수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자, 고수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수나라의 군대가 탁군에 집결을 합니다. 하면, 자, 방금 전에 4월 달에 집결을 했잖아요. 그 집결해서 계속 군비를 확충해 간다는 얘기죠. 탁군에서. 그리고 10월이면 이제 고수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 백제 입장에서는 수와 고구려가 드디어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왕이 수에 양제하고 서로 전쟁 일정을 조율하면서 대화를 하잖아. 그 사신들이 와서. 그러니까 언제 공격할지를 아는 거야, 백제는. 그러면 수와 고구려가 조만간에 전쟁을 하니 신라를 공격할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고구려 신경 안 쓰고. 자, 그 기록이에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다. 611년 10월. 백제 본기의 기록입니다. 백제 본기 무왕 12년 10월. 신라의 가점성을 함락시키다. 611년 10월. 겨울 10월에 신라의 가점성을 포위하여 성주 찬덕을 죽이고 그 성을 함락하였다. 자, 친삼국사 입장은 가점성을 무왕이 정복한 무왕산 부근으로 봅니다. 그 부근에 무왕촌이라는 지명도 나오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근을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신라본기에 나오냐? 예, 나와요. 신라본기에 진평한 33년 10월 백제가 가점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611년 10월. 같죠? 시기가 같아. 33년 비교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가점성을 100일 동안 포위하였다. 더 자세합니다. 현령 찬덕이 굳게 지켰으나 힘이 다하여 죽고 성은 함락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만 포위한 게 아니라 지연병이 오는 길목도 무왕이 막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간 겁니다. 그래서 신라 땅을 가점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백제 이때 수도는 삽이라고 그랬습니다. 웅진도 이전 수도였고요. 더 안전하게 안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가든 어떻게 가든 어쨌든 이쪽 무안산인데 가점성으로 공격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함락했다는 얘기는 이 땅이 드디어 백제 땅이 된 거예요. 언제? 무왕 시절에. 자, 산동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